마켓 공감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 디커플링 현상이 사상 최고치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우리 증시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코스피는 약세입니다. 심지어 2,000선 아래에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은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지금 많은 기대감대로 신정부 정책이나 GT 경기 회복감이나 1분기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조금 활력을 불어넣어 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4월 1일 그 첫 거래일이고 만우절이죠. 지금 나오는 거래소 코스닥의 마이너스 흐름 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좀 정부 당국에서 뒤늦게나마 좀 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시켜 나가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4월 증시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인데요. 실질적으로 1분기 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긴축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려본다면요. 4월서부터는 일단 적극적인 이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러한 디커플링이 점진적으로 좀 해소돼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좀 이 첫 출발 지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같이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 시점에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또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과연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오느냐 하는 부분까지 또 시장에서는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매매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잡아 나가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일단 첫 단추로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인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향후 이번 한 달 동안의 시장 분위기가 좀 결정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수급일 것 같아요. 3월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었는데 4월의 수급 패턴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외국인 측면에서는 뱅가드와 관련된 그런 매물 출회가 4월 달에도 계속해서 출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좀 인정을 하면서 출발을 해야지 되겠는데요. 하지만은 지난달에 뱅가드 관련 물량 외에 FTSE에서의 어떤 이제 비중 조절 요런 관련된 그 매물들도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그 관련 물량은 이미 이제 시장에 나올 만큼 다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물 부담은 3월 대비해서는 4월에는 훨씬 그 부담은 적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이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 지난주 중반경에서부터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누적으로 선물에서 매도 포지션을 쌓아왔었던 부분에 대한 그 청산의 흐름이 계속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옵션 쪽에서도 하방 포지션을 좀 풀어나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이 적극적인 순매수로 전환되는 부분을 크게 기대 걸기는 힘들지만은 추가적으로 어떤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달에 꾸준히 좀 매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환매 압력은 많이 좀 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총탄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경우는 좀 매수세를 보이되 그 규모는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요. 기관의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드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4월 달에 크게 움직임이 나온다든가 하는 식으로는 전개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의 상황이 썩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 딱히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러면 자연적으로 평균만 가더라도 조금 전 달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조금 소외됐던 약간 조금 이게 매력들을 좀 잃지 않았나는 생각도 듭니다. 매력이 있으려면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될 텐데 앞서서 실적 차별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숫자에 관한 이야기 풀어볼까요?
네, 뭐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좀 차별화된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현재 IT 진영의 그런 업체들에 대한 그 눈높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BIT 진영, 화학이라든지 조선, 정유, 뭐 그리고 통신 진영까지 실적 눈높이가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돈 잘 버는 기업은 계속 잘 벌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기업은 계속해서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4월 달에는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실적이 객관적으로 수치화돼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시점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높아진 눈높이를 과연 IT 진영의 그 기업들 실적이 얼마나 잘 맞춰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지 되겠고요. BIT 진영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낮아져 있는 눈높이 수준조차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나올지 아니면은 그 낮아진 눈높이를 충족을 시켜줄지 하는 여부까지 우리가 좀 세세하게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초점을 이렇게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낮아진 눈높이가 낮아진 기업 쪽에 매매의 초점을 맞출 만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오히려 눈높이가 높아진 그런 기업들 쪽에 대한 그 초점을 더 맞춰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봐야지 되기 때문에 4월 달에도 일단 IT 진영을 중심으로 한 어떤 장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삼성전자의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바라보셔야지 되겠습니다. 현재 컨센서스가 8조 5천억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상으로 요 8조 5천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수치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IT 진영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매수 흐름이 많이 좀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의 가장 큰 키는 역시나 또 IT 업종이 거머쥘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치가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실적 이야기 나눠봤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오늘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된 특집 코너를 마련을 했었는데 네. 신정부 정책 기대감 역시 4월 달에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일단 그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구체적인 어떤 이제 대책이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인데요. 일단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기 회복 대책의 그런 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건설주들이 모두 다 좀 강보합권 수준의 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일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를 걸기는 하되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반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는 15조 이상 수준의 추경 예산이 잡혀야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감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 오늘 나올 부동산 대책의 경우는 가장 이 금융시장에서 좀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LTV 혹은 DTI와 관련된 그 대책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빠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책 나오고 나서 건설주들이 얼마나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의 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일단 오늘 나오는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해서 향후에 뭐 이제 추경 예산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로까지 같이 이어지는 그런 뭐 이제 시나리오가 형성이 된다라면은 금리 인하를 한 이후 시점에서부터는 전체적인 어떤 이제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경기 활성화 쪽에 다시 좀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에서부터 시장이 좀 힘을 받아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이전까지는 단발성의 어떤 이제 흐름 정도 수준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환경이 좋아지려면 말씀하신 대로 수급이 일단 유입이 돼야 이게 이제 필수 조건일 테고 이렇게 되려면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정도의 부양책, 이 정도의 우리가 경기 활성화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또 의지를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4월 달에 좀 그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월 달 이제 뭐 3월과는 조금 다른 시장들을 전망하고 계시고 다소 뭐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포트폴리오를 다시 좀 재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지 그동안의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조금 대형주를 담아도 될 시기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3월 한 달 동안에는 코스닥의 증시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 지난
지난주에서부터 거래소 시장이 좀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어떤 상승 탄력도가 많이 둔화가 됐고요. 실제 코스닥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도 좀 일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4월 달에 거래소 시장에서 좀 힘이 생기는 그 흐름이 전개가 된다라면은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나름대로 중소형주들의 랠리가 계속 이어져 나가기는 하겠으되 예. 그 탄력도 면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무게 중심을 둘 때 4월 장세에서는 거래소와 코스닥 공이 좀 6대 4 정도 수준으로 거래소 쪽에 조금 더 무게 비중을 실으실 필요가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그 근저에는 이 경기부양책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네. 이 손에 잡히지를 않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 경기부양책이라는 것이 증시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녹아든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녹아드는 식으로 시장 흐름을 전개를 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 4월 증시에서는 4월 초보다는 4월 후반부 쪽에서 오히려 증시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별로 실적에 의한 어떤 차별적인 흐름은 계속 전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경기부양책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실적은 IT고요. 경기부양책과 관련 생각해보면 금융 그리고 예. 건설 진영이 될 수가 있겠는데 오늘 건설주들 대책 발표하고 나서 좀 시세의 강도에 대해서는 다소의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금융주 쪽에 좀 이 관심을 모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형주 진영에서는 결국 IT 그리고 금융 이쪽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중소형주 진영에서는 현재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이쪽 진영이 코스닥 시장에서 확실한 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헬스케어나 바이오 진영에서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기업 쪽에 좀 초점을 맞춰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컨텐츠 관련된 그런 업종까지 같이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조금의 변화가 생겼네요. 대형주 비중을 6으로 두고 중소형주를 4로 두자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좀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4월 중반 이후 후반부 쪽에 좀 강세를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분은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